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정말 봄이 왔지만 그게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우리가 보통 뭐 춘래 불사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굉장히 뭐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그 앵커 오프닝에 잠깐 나왔던 지금 이제 뭐 이사 공급 대책들이 좀 추진되는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뭐 계속 정부에서는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뭐 입주민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반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또 강남 재건축들은 좀 굉장히 들썩들썩하는 그래서 뭐 최근에 압구정 아파트가 그렇죠.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뭐 10억 가까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 지금 뭐 계속 좀 개걸음 옆으로 지금 가든지 아니면 약간 지금 상승폭이 주춤주춤 하고 있는 좀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들도 있고 자 그렇지만 또 우려도 많이 있고 서로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간도 좀 동상이몽 뭐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서로 그렇죠 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힘겨루기도 하고 있고 정부와 시장도 지금 계속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투자의 방향을 뭐 이렇게 잡아야 될까?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원론적인 어떤 그 좀 투자 아니면 좀 더 그 좀 기초적인 어떤 이런 투자의 어떤 생각들을 하다 보면 좀 구체적인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약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합법 투자다. 뭐 당연한 거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당연한 게 지금 이제 당연한 게 아닌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리고 뭐 부동산 뭐 투자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불법이나 편법 같은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투자의 뭐 비책인 것처럼 이렇게 뭐 좀 회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 보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LH 사태로 이제 물론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LH 사태로 촉발이 됐던 것들이 뭐 전 공직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제 뭐 법을 추진한다고 하고 더더구나 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잖아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그 오늘 뭐 지금 뭐 이야기들을 좀 또 들어보면 지금 뭐 국세청에서도 그렇죠. 지금 그 신도시 뭐 관련해서 뭐 또 한 몇백 명 정도 지금 뭐 탈세 관련된 부분들을 또 뭐 조사를 한다. 또 더더구나 지금 가장 좀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한국 아직 뭐 이것이 입법화 딱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많은 지금도 감독기구들이 있지만 이것의 또 하나의 그렇죠. 다 부동산 거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한국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뭐 추진 중에 있고 또 뭐 거의 뭐 좀 기정사실화 돼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뭔가 불법이나 탈법, 더더구나 이번에 뭐 소급입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탈세 쪽 그렇죠. 물론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세금이 뭐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에요. 뭐 지금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그렇죠. 45%에다가 뭐 추가로 30%까지 하면 75%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지금 12%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정말 갖고 있어도 세금, 뭐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탈세에 대한 뭐 유혹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뭐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또 했다가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탈세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세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뭐 합법적으로도 5% 거의 85%죠.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100%까지 감면받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임대소득세, 요즘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도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뭐 물론 이제 준조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또 뭐 80%까지 또 감면받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찾아보면 그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는 내가 법 테두리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절세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첫 뭐 제가 그걸로 합법적인 투자 당연한 거지만 당연시 좀 여기지 않았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세미나나 이제 또 상담 뭐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야당 쪽에서 뭐 이렇게 또 된다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뭐 많은 뭐 양도세 뭐 또 중과세 그렇죠. 뭐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좀 물론 뭐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많은 부동산 세금들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쪽이 공공 재개발이 될지 아니면 민간 재개발을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공공 재건축으로 갈지 민간 재건축으로 갈지 아직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공 재개발로 가고 싶어도 3분의 2 이상이 뭐 동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공공 재개발 쪽을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공공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을 2월 4일, 2월 2.4잖아요.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것을 민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공공재개발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만 내가 쫓아가면서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좀 상담 사례를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부부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 개발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이제 GTX 관련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이 이제 GTX 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GTX 역이 생기면은 지금은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1년 안에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린벨트가 만약에 1년 안에 풀리면 10배가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대표님 이거를 뭐 제가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쩌면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이 땅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GTX 여기 들어오는 게 확실히 100% 확실하고 만약에 GTX 여기 들어왔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100% 확실하고 그렇죠. 또 1년 안에 그랬을 때 10배가 올라가는 게 100% 확실하다면 그 땅 주인은 그 땅을 왜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팔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 막연한 기대감 아니면 이거는 당신만 알고 계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제 그 기획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비정상적인 요런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쪽에 금토동 쪽이죠. 거기에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한 필지, 땅 한 필지를 무려 3,500명이 쪼개서 사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너무 내가 이것을 그냥 좋은 것만 이제 바라보고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들도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자, 수익성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신도시 쪽에 이제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그쪽에 기업들이 들어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아파트 단지에 또 사람도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상권이 잘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많은 그런 신도시 쪽에 생겼던 상권들의 그렇죠. 제대로 상권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상가 투자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권을 무작정 그냥 내가 너무 높게만 수익률을 정했다가 만약에 공실이 났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 수익률만 고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검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공실이 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인 너무 좀 그 희망찬 기대감만 가지고 한다라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가치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단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잠깐 샀다가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단기 투자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중장기 가치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요. 앞으로 5년 후가 더 좋아질 곳.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10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곳. 자, 그러면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투자. 그러니까 미래 가치, 내재 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요즘 틈새 투자. 자, 지금까지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물론 가장 대표적인 투자이긴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아파트 시장도 많은 공급들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틈새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가 또 지금 금리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틈새를 노릴 수 있고 소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아파텔 투자를 많이 이야기하죠. 자,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가격은 오피스텔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권 안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하면서도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러면서 최근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틈새 투자라든지 소액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